이번 섹션의 제목은 Characteristics of Excess Carrier입니다.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Continuity Equation을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 Continuity Equation은 입자의 플로우를 다루는 학문에서는 모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자과에서 다루는 입자는 일렉트론이나 홀의 플로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론이나 홀이 되는 거죠. 뭐 유체역학에서 다루는 것은 뭐 공기가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은 전자공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엔지니어링에서 나오는 그 이퀘이션이 됩니다. 자,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는 그 입자의 개수의 시간당 변화량이 어떻게 될 거냐. 우리는 뭐 일렉트론의 개수가 궁금하면 dt분의 dn이 어떻게 될 거냐. 그 다음에 홀의 개수가 궁금하면 dt분의 dp가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게 핵심 그 질문이 됩니다.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 모델링하고자 하는 핵심 아이디어는 dt분의 dn 혹은 dt분의 dp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그 커다란 부피 내에서 어떤 그 시스템 내에서 이제 입자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플럭스가 있는 거다 생각을 했을 때 여기에서의 미소 볼륨 내에서의 그 dt분의 dn 혹은 dt분의 dp를 이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요 그림이 바로 피겨 6.4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dt분의 dn 혹은 dt분의 dp를 모델링할 때 그 대답이 되는 것은, 내가 요 미소 볼륨 내에서 시간당 입자의 개수의 변화율이 궁금하다라고 하면, 그러면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을 비교하면 되겠다. 이게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이 같다라고 한다면 이 볼륨 내에서 dt분의 dn 혹은 dt분의 dp는 어떻게 되겠다? 0이 되겠다. 이 양이 같게 되면. 들어온 양이 더 많으면, 이게 더 많으면 dt분의 dn 혹은 dt분의 dp는 0보다 크게 될 거고요. 시간당 변화율이 0보다 크다라는 건 계속 증가한다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나가는 양이 더 많다라고 하면 이 볼륨 내에서의 캐리어의 덴서티는 계속 감소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dt분의 dn은 0보다 작게 나올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이거 이 정도면 우리가 모델링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들어온 양과 나간 양을 그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플럭스라고 표현을 하자라는 거죠. 플럭스는 입자의 개수를 의미를 하고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이제 플럭스라고 표현을 해서 플로우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뭐 일렉트론 파티클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일단 홀 파티클을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홀 파티클을 생각을 했으니까, 자, 그 dt분의 dp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미소 볼륨 내에서 이거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t분의 dp, 근데 이제 p 값이 x, y, z에 대해서도 바뀌니까 편미분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에다가 미소 볼륨인 거니까 dx, dy, dz를 곱해주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 볼륨 내에서 들어온 것과 나간 거를 이제 비교를 하면 되는 거죠. 들어온 플럭스의 총량하고 나간 플럭스의 총량이 되는데, 이거는 단위 면적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dx, dy, dz로 표준화한 볼륨에 대한 면적은 dy 곱하기 dz가 되는 거죠. 그래서 dy 곱하기 dz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우리가 요 앞에 식에서 분모에다가 dx를 해주고 없는 걸 해줬으니까 dx를 해주고, 그렇죠? 그럼 이제 dx, dy, dz 이렇게 나오는 거고, 요거는 dx분의 그 x에서의 함수값 마이너스 x 플러스 dx에서 함수값이니까, 그쵸? 뭐랑 같아요? 그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f랑 같은 거죠. 미분의 정의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자, 컨티뉴티 이퀘이션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은 그대로 요렇게 나오는 거고, 여기는 요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추가로 섹션 6.1절에서 무슨 사건을 배웠냐면, 그 세미컨덕터 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이 미소 볼륨 내에서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P는 플러스 방향이 될 거예요. 증가할 거예요. 제너레이션은. 그 다음에 리콤비네이션이 된다면 얘는 이제 감소를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 단위 볼륨인 거니까 이 단위 볼륨 내에서 제너레이션 레이스를 곱해주면 이 볼륨 내에서 생긴 입자의 개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리콤비네이션 레이스에다가 단위 볼륨을 곱해주면 리콤비네이션에서 사라진 건가 될 건데, 이 리콤비네이션 레이시라는 거는 P를 그 리콤비네이션의 그 라이프 타임으로 나눠준 거랑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타워분의 P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어, 전혀 어렵지 않죠. 자, 바로 앞식에서 유도한 게 이 식인 거죠. 그래서 dx, dy, dz를 전부 다 제거를 해주게 되면 지금 이제 그 x 방향으로의 플로우만 고려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원 디멘셔널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플럭스가 x, y, z 방향으로 모두 생기게 되면 이 플럭스를 x 방향, y 방향, z 방향으로 미분한 값을 추가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원 디멘셔널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은 우리가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홀에 대한 거고, 이게 일렉트론에 대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시간을 내셔서 이 부분 연습을 해보세요. 자, 바로 앞 페이지에서 원 디멘셔널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 그 목표는 이게 미분 방정식인 건데, 이 미분 방정식의 핵심 목표는 우리가 n, x, y, z, t 혹은 p, x, y, z, t 요 함수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의 해를 그 구했을 때 이게 n이나 그 p에 관한 그 펑션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가 됩니다. n이나 p 이게 뭐죠? 세마이컨덕터 내에서의 일렉트론의 개수, 홀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일렉트론이나 홀의 개수를 구해야지 우리가 이 커런트가 드리프트 커런트가 있고, 그다음 드리프트 커런트가 있고, 디퓨전 커런트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드리프트 커런트는 Q 곱하기 N 곱하기 모빌리티에다 일렉트릭 필드. 이건 일렉트론에 관한 거고, 홀에 관한 거는 홀 모빌리티에다가, 그쵸? 이제 이렇게 된 거랑 같다라고 했고, 디퓨전 커런트는 그 Q 곱하기 D 곱하기 dx분의 dn 혹은 마이너스 Q 곱하기 D 곱하기 dx분의 dp. 이건 이제 홀의 디퓨저버티, 이거는 일렉트론의 디퓨저버티. 그렇죠? 자, 이거를 구하는 게 물리전자의 그 최종 목표라고 그랬는데, 이 커런트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론의 농도라든가 이 그 일렉트론의 공간적인 디스트리뷰션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식을 그 풀기 위해서는 요 그 세마이컨덕터 내에서 n하고 p에 대한 관한 함수를 찾아야 되는 거고, 이 함수를 찾는 것이 결국은 뭐의 솔루션을 찾는 거다?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의 솔루션을 찾는 거다. 자, 그러면 이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풀어볼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풀어볼만 하려면 지금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이 f라는 함수가 어렵죠. 이 f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p랑 n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건가? 그런데 제가 바로 앞에서 이 플럭스에다가 f를 곱해주면, 플럭스에다 q를 곱해주면 이게 뭐랑 같다? 커런트 덴서티와 같다. 그렇죠? 이 얘기 했었었죠. 이 커런트 덴서티는 결국은 n이랑 n 혹은 p로 나타낼 수 있을 거니까 결국은 이 미분 방정식도 이 p에 관한 함수 혹은 오로지 n에 관한 함수를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그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홀 커런트 덴서티를 우리가 드리프트 커런트 텀하고 디퓨전 커런트 텀으로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렉트론 그 커런트 덴서티를 마찬가지로 드리프트하고 디퓨전 그 커런트 텀으로 나타낸 거죠. 그러면 그 이 J를 Q로 그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플럭스가 된다라고 했었죠. 혹은 플럭스에다 Q를 곱해주면 커런트 덴서티가 되는 거니까 전자의 Q는 그 2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죠. 그래서 홀은 1.6.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플럭스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론의 플럭스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요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그 1D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 플럭스 F 대신에 지금 뭐를 집어넣었다? 요 F 대신에 요 값을 집어넣은 게 바로 요 첫 번째 식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연습해 보세요. 예, 요 플럭스에다가 요거 집어넣게 되면 그쵸? 그대로 집어넣은 거죠. 이게 첫 번째 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를 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 게 이제 플러스 dp는 상수인 거니까 라운드 x제곱분의 라운드 제곱 p 나오는 거고, 이거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a가 그 다음에 이건 리콤비네이션 a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P도 X에 관한 함수, 일렉트릭 필드도 X에 관한 함수가 될 수 있는 거니까 두 개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식을 유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서서 유도했던 식을 그 2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P에 관한 2차 미분방정식 형태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렉트론도 이제 동일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걸 바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부터 나왔다.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에서부터 나왔다. 여기다가 무슨 개념만 우리가 더 집어넣었죠? 그 커런트 덴서티의 정의만 더 집어넣었죠. 이 커런트 덴서티는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그 정의를 그 집어넣어서 컨티뉴어티 이퀘이션을 그 P에 관한 혹은 N에 관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이제 이것만 풀면 우리가 뭐를 구할 수 있다? N 혹은 P 펑션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걸 구해내면 우리가 다시 그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를 합한 J를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게 그 솔리드 내에서의 그 커런트의 식으로 유도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7장의 핵심 그 학습 내용이 됩니다. 자, 이 컨티뉴어티 이퀘이션, 그 다음에 타임 디펜던트 디퓨전 이퀘이션, 혹은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그 정리를 한 바로 뒷섹션의 엔바이폴라 이퀘이션이 세 개가 다 같은 것인데, 그 긴말고사에서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관한 그 유도를 그 묻는 질문을 문제로 하나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습을 해보셨으면 합니다.